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 김영윤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 만료 이틀을 앞두고 구속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주와 만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조작은 침략 행위이며 이들과 모의 작당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 범죄자들, 반란, 반역자들입니다. 아니면 100번 양보해도 최소한 공범, 협력자, 부역자, 방주자 등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들을 계속 가둬두려고 하는 것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범죄의 과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영장이 기각되어 이번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저들은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도 단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수준이 아닙니다. 정통성이 없는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서둘러 구속해 두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아울러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도 전국의 주도권도 계속 지휘할 필요성에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지원금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의 반발을 봉쇄하는 데도 주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란 혐의가 무죄 선고되는 것도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며 자신에게 닥칠 종말의 순간을 막아낼 협상물, 방패막이로 이용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강공할 음모는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일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 그러니까 나흘 전쯤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UFC 경기에 참관하기 위해 방문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특히 2020년 대선은 다른 국가들의 개입에 의한 조작된 선거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과거에는 내가 이런 말을 꺼내기만 해도 주류 언론의 카메라불이 일제히 꺼졌고 그들은 내 발언을 영상에 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지금 봐라. 이 자리에 온 주류 언론의 카메라가 불이 전부 켜져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이제 그들도 부정선거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2020년 부정선거는 단순한 내정 문제를 넘어 제3국의 개입으로 발생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범죄다. 이제는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선거에 개입한 건 단지 한 나라가 아니었다. 여러 외국 정부들과 다른 작은 나라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들의 나라도 부정선거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이번에 나는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FBI에게 수사를 지시했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사 대상이 된 국가는 마치 한국을 바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부정선거를 당한 나라들에도 미국과 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 또 국제선거감시단의 모스타는 한국은 곧 독립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든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윤석열을 파괴하려고 결심했다. 우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한국인들은 곧 이재명 독립기념일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장 정확한 때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듯 그들은 지금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어둡고 긴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잘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그 자신을 부정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부정선거 수사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른 자들은 내부에 모순에 부딪혀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치인이 사라진 한국의 정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나선 아마 역사 이래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수당이 된 이래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등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유,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 부정선거로 이미 다음에는 없을지도 모르는 선거에서 이미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국민들의 환심을 사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들 자신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 나가도 소수의 공산당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것은 자기 입에 주어지는 떡 몇 개 더 얻어먹으려고 선전선동에 이용당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심한 족속들은 국힘당 의원들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이 어떠니, 예산이 어떠니, 포퓰리즘이 어떠니 온갖 방식으로 대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 법도 한데 여전히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정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힘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예상대로 김민석의 국무총리 임명도 막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했을 장관 청문회도 벼르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뿐인 행위에 그칠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만의 정치 놀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당해놓고도 여전히 저러고 있는 꼴이 과간입니다. 혁신이 꾸리고 야단 법석 떨어봤자 그건 그저 지들끼리 나눠먹는 당권 다툼, 자리 다툼일 뿐입니다. 한심하게 그지없는 족속들입니다. 부정선거 부정하고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그런 일은 아유 관심도 없이 맨날 헛발질만 하니 정말 국힘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게 국민과 정치를 놓아주는 길입니다. 그저 희생은 하기 싫으면서 운 좋으면 의원 계속 해먹을 수 있겠다 싶은 이렇게 부정선거 그리고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고생하는데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표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그래 우리 안 찍으면 누굴 찍겠냐 하면서 그냥 어부질이 정치나 하고 있으니 정말 쓰레기보다 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국민이 불쌍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혹은 아예 부정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저들은 이렇게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를 부정, 외면, 침묵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도 일단 공범이자 부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저들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힘당의 핵심 세력들도 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도 또 표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하는 인간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는 족속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유혹이 생기더라도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손해라면 아예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스탠스를 견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먼저 손익계산서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들도 이렇게 타락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정은 빼고 생각해보면 이런 폐악 언론을 구제할 방도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감시와 비판,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손익계산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많은 국민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상당수 국민들도 진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편만 있어서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양쪽이 의기투합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말하자면 진실이 아닌 거짓이 승리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소수의 깨어있는 시민만이 진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곧 자유애국 시민이 되는군요.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의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정의, 부정의에 관심이 있고 불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없듯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부패했고 망가졌습니다. 언론도 이미 언론이 아닌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정말로 국가 개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본래 하려고 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소추,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계엄을 한 대통령, 자신을 희생한 대통령을 구하고 또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반전의 한방, 큰 것이 온다는 기대와 희망이 늘 좌절과 한탄으로 끝나버리곤 했던 날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어떤 것인지, 어느 때인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동안 자유우파 국민들, 자유애국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큰 것 한 방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트럼프에게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선거통합인명부 검사를 비롯해 이미 드러난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들로도 충분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사법부의 개입과 방해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나 거부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갖고 있었지만 조사의 동력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했고 때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자국의 부정선거는 둘째치고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와 물증,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동력의 확보, 이런 제반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나서면서 그것이 한국의 부정선거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즉 객관적 증거를 갖고
강제조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과 국면이 조성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부정선거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으로 USAID를 폐지했는데 이 USAID의 자금이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AU앱에 지연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부정선거, 특히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왕호닝이 기획한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인 AU앱이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AU앱의 몸통이 바로 한국의 중앙선관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선관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2020년 중국에서 제작된 위조 투표지가 대한항공을 통해 미국에 투입되었던 것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며 양호닝은 한국의 부정선거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총선거 대선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변화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간에는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외부 세력에 의한 전자개폐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도 사이버 전쟁, 침략 전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기 수개월 전, 즉 2024년 10월에 김영현 국방장관과 조태열 외무장관이 상호방위 조약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한국 부정선거 및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 조사도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미래를 대비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론된 부정선거 정황을 보도한 방송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긴급속보 4.10 총선 조작 한미정보원이 실시간 확인. 작년 4월 10일 총선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정보원이 선거 조작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국정원은 선관위와의 합동보안점검 때 서버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었고 그 백도어를 통해 해커의 침투와 전산 조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국정원 관계자들은 해커가 드나들고 결과를 조작한 로그 기록까지 확보했다. 선거 조작과 관련한 크고 작은 보고서가 무수히 많이 상달됐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재미정보원은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관위 서버 침투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보기관도 총선 당일 화이트 해킹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미 양국 정보망이 동시에 4월 총선의 전산 조작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복귀한 윤 대통령이 국내 조작 가담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국내 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재명 정권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끝까지 추적하는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고든창은 한국인들이 이제 곧 이재명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축하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장 관세 협정 여하에 따라 향후에 벌어질 전국의 일단을 내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이재명은 부정선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파국을 자초할지 모르며 여차하면 자신이 살 길만을 찾으려 무슨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짓을 계속하며 자신만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국가의 안위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반미를 선언한다거나 한국을 홍콩과 같은 나라로 결국 중국의 속방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한심한 국힘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을 더해먹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내면하고 있거나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핵심인지도 모르고 허구한 날 핵심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 될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이 자기를 배를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세력과 한 배를 타고 있는 반국가 세력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없어져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오래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저 배만 부른 개같은 돼지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세상에 살게 될지 예상 못한 듯합니다.